자, 장혜찬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대통령 복귀를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판 방심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대세를 몰아가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사실은 지난 주말 민주당 측의 총공세가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여러분 많은 언론 보도나 직접 참여하셔서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역시나 탄핵 반대 집회 전국적 열기가 이재명이 총동원령을 내린 탄핵 찬성 집회를 압도했다라고 보는 게 객관적 사실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재명이 사라졌어요. 이재명이 갑자기 뜬금없는 암살 위협이다 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무슨 뭐 특수부대 요원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천지에 그걸 믿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이재명이 갑자기 사라진 것 자체가 탄핵 기각에 대한 어떤 정보 좌파 재판관들이 보내주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재명이가 사설 경호원을 고용한 모양인데 네. 사진에 보니까 그 경호원들도 그건 안 믿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요. 이게 뭐 누가 간첩을 밀수해서 권총을 밀수해서 그러면 근접 경호를 해야 되잖아. 네. 어디서 쏠지 모르니까 가까이 붙어야 되는데 뒤에서 널널하게 이러고 가더라고. 걔들도 안 믿는 거야. 아 그냥 뭐 사설 경호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뭐 개딸 알바 고용해도 될 수준의 아 무슨 정보 요원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나라처럼 총기 규제가 엄격한 나라에서 우리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군부대에서 공포탄 한 발만 빠져나가도 난리가 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재명이 과거 자기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게 됐을 때 부결시켜달라 읍소하면서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바짝 겁먹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영장 기각이 돼서 참 어이없는 일이지만 나올 때 휠체어 타고 나오고 그 세상 초라한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처럼 막 이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위기 국면에서 자기가 끝났다 싶으면 굉장히 초라하게 오그라드는 그 본성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지켜본 이재명이에요. 근데 지금 갑자기 얼토당토하는 암살 위협을 이유로 이재명이 카메라에서 사라졌다? 아니, 주말 집회 나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재명의 심경에 이재명의 멘탈의 붕괴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민주당 측과 내통하고 있는 좌파 판사들이 평의의 분위기를 전해준 게 아닐까. 우리론 도저히 역부족이다. 이거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런 사인이 이재명에 갔고 이재명이 지금 방송이나 이런 데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암살 위협 핑계로 숨어서 다른 꿍꿍이를 그리거나 뭔가 멘탈 붕괴되어서 이걸 어떻게 대통령 돌아오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궁지에 빠져있는 징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제 이재명이가 지는 안 나타나면서 총동원령은 계속 내리는데 네. 아니 이게 장수가 지가 죽을 각오로 맨 앞에 서도 총동원령이 될까 말까인데 쥐는 안 나타나면서 동원령만 계속 하자 그러면 결국은 알바비 받고 뛰는 사람들 불평이나 나오지. 그래서 다 드러났잖아요. 아니 보수 집회 보고 알바라고 하더니 정작 민노총에서 불참하면 벌금 매긴다.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얘네 이제 돈을 뜯어가면서 사람을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언론 보도로 다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박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이 사라져서 뒤에서만 총동원 내리는 이 상황이 이재명과 민주당한테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정상 상황이면 이재명이 막 기세를 올리면서 개선 장군처럼 막 점령군처럼 행세하고 다녔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와가지고 막 소리치고 막 카메라 앞에서 손 흔들고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재명이. 근데 사라져서 저 사람 대체 뭐 하는 거지? 왜 자기는 나서지 않고 총동원령만 내리지?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플러스가 안 되는 일을 하는 건 뭔가 이재명 생각대로 안 풀려서 멘탈이 붕괴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멘탈 붕괴 말고는 갑작스러운 암살 배우설과 뭐 이재명의 어떤 잠수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 얼마 전 보도 언론에서 이재명이가 지표식물이다. 이재명이 요새 표정 보니까 이거 대통령 복귀가 확실하다. 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오세훈이도 지표식물이에요. 네, 네. 오세훈이 어제 TV조선인가? 거기 인터뷰 보니까 이거 대통령 복귀는 이미 이제 끝난 일이야. 그 뭐 기각 2명, 각하 1명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이야기하는 걸 보고
이제 제일 눈여겨볼 장면은 음. 저 탄핵 찬성파 아니에요. 글쎄. 지가 그렇던데. 탄핵 소추를 찬성한 거지 탄핵을 찬성한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백기투항입니다. 이게 국민의힘 내부 보수 진영 내부에서 탄핵 찬성 쪽으로 슬금슬금 여론을 만들었던 소위 말하는 뭐 중도파라가 될까요? 뭐 개혁 보수파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백기투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기투항하지 않고 남아있는 유일한 한 줌 세력이 보수에서는 이제 한동훈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여유롭게 마지막까지 방심해서는 안 되지만 이재명은 초조해서 사라졌고 오세훈 시장은 저 탄핵 찬성 아니에요라고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 분위기가 오세훈이랑 한동훈이랑 싸우던데.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오세훈이가 한동훈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내가 언제 탄핵 소추 찬성했지 탄핵을 찬성했냐? 너 날 자꾸 탄핵 찬성파라 그러는데 그러지 말아라. 뭐 이러고 지그들끼리 싸우대. 그리고 지금 기자들 제가 만나면 네. 가장 서로 신경전 물밑에서 많이 벌이는 세력이 오세훈계와 한동훈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계에서는 이 배신자고 탄핵 찬성이고 한 모든 원죄 동훈아 네가 짊어지고 가라. 한동훈이한테 덮어 씌워야지. 한동훈은 명태균으로 오세훈 시장을 고꾸라트려야만 그 파일을 자기가 먹고 살아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들끼리의 싸움에 우리가 뭐 관심을 막 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건 많은 신호들이 대통령 복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까지 방심만 하지 않고 대통령 복귀 이유를 준비하는 그런 이제 구상까지도 보수 진영과 지지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대통령은 제가 이제 변호인단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대통령도 이제 뭐 변론 최후 변론까지 다 했다. 네. 물론 그 헌법 심리 과정에서 좀 아쉬운 점도 있고 또 제대로 진행이 안 된 부분은 있지만 그걸 다시 되돌릴 수는 없고 그러면 기각이든 뭐 파면이든 나라를 위해서라도 빨리 결론 내려라. 그럼요. 빨리 결론 내려라. 예, 이 입장이라고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네, 이게 대통령 변호인단이나 용산 쪽 분위기도 네. 헌재 선고 빨리 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 재판이 불리하다면 네.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다면 하루라도 시간을 더 끌어서 그렇지. 이재명 재판 보려고 하는데 대통령 주변에서 함께 일하는 분들이 빠른 선고를 원한다는 것은 네. 기각이든 각하든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좀 마이너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돌아오시는 게 제일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돌아오시는 것에 대한 나름의 어떤 근거와 자신감 등이 붙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도 전해 들은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구치소 나오신 뒤로도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또 비공개로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국민 통합 메시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나라가 막 들썩들썩했잖아요. 그리고 뭐 저의 추론입니다만 문영배나 이미선 같은 좌파 재판관들은요. 좌파들에게 충성 서약을 하려 할 거예요. 이게 각하가 되면 너무 좋고 당연하지만 각하를 해버리면 좌파들이 행배야 너 뭐하냐? 미선아 너 이래가지고 다시 우리 동네 와서 살 수 있겠냐? 이런 또 압박이 가잖아요. 개딸들이.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이 안 되더라도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인형적으로 일종의 그런 충성 맹세를 남기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근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뭐 스코어가 나오면 뭐 국론이 분열됐다 뭐다 또 언론이 해석을 할 텐데 대통령께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낮은 자세로 계속 성경 읽고 예배하시면서 돌아오셨을 때 좀 상처받은 대한민국을 치유하고 국론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나 그런 구상을 차분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왜 이 상황에서 조선일보 같은 데는 자꾸 대통령이 승복 선언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설에다가 때리고. 저는 뭐 여러 말 할 거 없이요. 장동혁 의원이 어제였나요? 그제였나 남긴 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아니 승복은 당사자가 하는 거다. 왜 남들이 왈가왈부하냐? 아니, 당신들이 지금 헌재 재판 받냐? 그러면서 재판 과정과 절차가 공정했으면 승복을 하란 말하는 시비 자체가 안 나온다. 그렇지. 그 말에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확실히 그 장동혁 의원이 돌아온 탕자 아니겠습니까? 이 돌아와가지고 정말 열일하고 있는 것 좀 칭찬해주고 싶은데 이런 공정성 시비가 나온 것.
승복 시비가 불거진 것 자체가 대통령이 승복하냐 마냐의 몫이 아니라 헌재가 반성해야 될 몫이에요. 그렇죠. 만약 재판 과정에서 우리 자유우파가 봤을 때 공정한 재판이었네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면 승복을 하니 마니 하는 논란 자체가 안 나와요. 근데 재판이 불공정하니까 너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러다가 막판에 여론이 바뀌고 각종 증거가 나오니까 그제야 조금 균형을 맞추려고 하니까 야 이런 불공정한 재판에 승복할 수 있냐? 이건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그렇게 분노로 치솟은 거거든요. 그러면 헌재가 고민해야 되고 헌재가 반성해야 될 문제이지 자꾸 가해자 냅두고 피해자한테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선언을 해라. 이거 제가 요즘에 그 더글로리라는 학폭 드라마 비유를 참 많이 들거든요. 한동훈 보고도 아니 쥐가 탄핵시키고 쥐가 구속시켰으면서 대통령 한번 뵙고 싶다 말하는 게 그 더글로리의 학폭 가해자가 피해자 한번 보고 싶다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근데 이거 승복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학폭 같은 어떤 불합리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피해자한테 야 너가 학폭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선언을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가해자가 반성문 쓰는 게 먼저지. 그러니까 이런 앞뒤가 바뀐 주장에 우리가 호도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댓글창에는 뭐 한동훈이가 오늘 대구에 책 팔러 간다는. 경북대 간대요. 아니 대구를 뭘로 알길래 이자가. 대구 시민 여러분 그냥 알아서 좀 해주세요. 경북대에서 벌써 청년들이 경북대 재학생들이요. 예. 이거 가만 안 두겠다고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아무튼 저는 대구 경북의 시민들이 참 점잖은 분들이지만 한동훈이 헛소리 하는 순간 뭐 이것저것 다 집어 뜯길지 모른다. 정말. 그 이제 이 큰 물이 지고 나면은 전부 이제 뒤집어져서 옥석 가려지고 다 그러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네. 뭐 워낙 분명하게 옥석들이 가려져 가지고 국민의힘도 다 뒤집어질 거고 우리 자유파도 사실은 기회주의 출세주의자들이 곳곳에 있었잖아요. 네. 이런 자들도 다 이제 뒤집어질 건데 저는 제일 어려운 게 언론 같아요. 네. 이것들은 수도 없이 많은 큰 물을 겪으면서 이 서바이벌에 성공했던 이 서바이벌의 귀재들이라 맞아요. 네. 지금부터 어떻게든 대통령이 복귀한 이후에도 살아남으려고 온갖 짓들을 다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다시 돌아왔느냐, 어떻게 다시 살아났느냐를 보면 이게 우리나라 유튜브에 해당하는 팟캐스트 역할이 되게 컸고요. 두 번째가 폭스 뉴스의 부상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기서도 몇 번 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그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AP 통신이 우리로 따지면 조중동 한겨레 경향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폭스 뉴스가 뜨면서 이제 그 메이저 언론의 치열한 생태계에서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의 비중이 굉장히 커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박사님이 주필로 계시는 아시아투데이가 저는 이번 국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메이저 언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아시아투데이의 신문 구독이나 아시아투데이 TV 유튜브로 여러분이 힘을 몰아주시면 그러니까 조선일보 보고 중앙일보 보고 동아일보 보던 분들이 난 이제 종이신문을 아시아투데이로 받아보겠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가 역할하는 거 플러스 그런 기성 언론의 어떤 매기가 하나 들어가서 이 혼탁한 강물을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라 5년, 10년 뒤에 대한민국을 또 자유롭게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고지가 눈앞에 멀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지만 마지막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보수 진영 내부의 기회주의자와 배신자들이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일까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북대 뭐 한동훈이 온다는데 대구 시민과 청년들이 일어서는 것도 중요하고 대구 민심이 어떻다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국민의힘 당 내에서 뭐 대통령이 돌아오셔서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그냥 둘지 어떻게 할지 그건 일단 돌아오시면 결정할 문제겠지만 현재 국면에서 알곡과 가라지들 구분해가지고요. 이 가라지들은 탈탈탈 털어버리는데 우리의 어떤 화력과 진심을 집중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말씀을 또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장해찬 전 최고위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